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궁금증 못지않게 어떻게 승자가 정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개표 지연과 소송 등으로 선거 후 몇 주가 지나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심지어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차기 미국 의회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 그 연방 대법관 사망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긴스버그를 이제 후임 대법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시도를 하고, 그 가운데 어떤 민주당과 논란이 증폭되고, 이게 이제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더라도 선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감이 지금 전 세계 경제 정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 문제도 선거 막판에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1차 TV 토론 전에 보수 성향의 여성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선 전에 상원 인사청문회까지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는 별로일지라도 낙태 금지가 신념인 보수층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화당 대통령과 상원을 뽑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코로나에서 대법원으로 선거 화두가 바뀌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법원 구성을 위해 어느 쪽이 더 많이 투표하러 나올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다. 어느 나라나 선거는 승리를 위한 내 편 만들기 경쟁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혜를 공유할 수 없다면 결국 갈등만 키우고 증오만 남게 하는 것 또한 선거입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다음 주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토론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고, 바이든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면 그 반대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15bp, 80bp까지 끌어올리고, 바이든은 5bp에서 10bp 끌어내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대선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날 1차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그 다음에 22일, 총 3회에 걸쳐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쪽에서 과연 그 토론회 결과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바이든 후보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언론에 어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을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과연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어떤 트럼프 때리기에 성공을 해서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지, 그게 이제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고요. 메인 보트 우편 투표가 11월 말 정도 돼야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그 대통령 11월 3일, 4일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 투표 결과가 나오고, 그때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세한 경우 이 우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이제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우편 투표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부패가 개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1월 3일 날 어떤 근소한 차이, 3% 차이, 4% 차이로 트럼프가 어떤 일단 현장 집계에서 우세를 한다 하더라도, 매일 우편 투표가 완성되는 11월 말까지는 이게 그 정식으로 그 대통령 당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우편 투표까지 집계를 해서 가령 전세가 역전이 돼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 그런 경우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법원에 어떤 그 결과 불복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대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트럼프가 그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출신 대법원 판사가 지금 4명, 공화당 출신이 4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 한 사람이 이제 공화당 출신이긴 하는데, 성격상 어느 쪽에도 어떤 중심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4사람에서 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해서 그 자리를 이제 공화당에서 기존에 4사람을 이제 5사람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다시 4사람에서 이제 3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트럼프 텍사스에서는 리드를 유지하고 있고, 오하이오에서는 바이든과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트럼프가 텍사스에서 한 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뭐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하지만 그 오하이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현직 대통령보다 트럼프보다 1포인트 좀 바이든이 우세하다. 29일 날 대선 TV 토론회에서는 아마 그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아마 중요한 팩트를 제공을 할 듯합니다. 일단 그 바이든 둘째 아들이고, 미 상원 87쪽 보고서에서 바이든 아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수많은 뭐 금융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치 그 2016년도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집중 그 점을 뭐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이든에 대해서 그의 둘째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뭐 러시아와 뭐 수많은 뭐 금융 거래를 했다 해서 그의 어떤 그 부패 연루성에 대해서 뭐 집중 뭐 추궁하는 뭐 그런 자리로 대선 토론회를 활용할 듯합니다. FBI가 investigate mail-in vote in 펜실베니아에서 버려 투표용지가 상당 부분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하는 그 투표용지였다고 뭐 언론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략적인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 메일인 보트, 그러니까 우편 투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우편 투표 때문에 결국은 3일이 돼도 과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인지 확 불가능하다. 과연 트럼프의 저희는 뭘까요? 지금 뭐 선거가 뭐 정직한지 안 한지 뭐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 결과에 승복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불안감을 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의 지지 세력, 뭐 샤이 트럼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들한테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그를 지지하라 하는 어떤 그 동기를 제공하는 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뭐 이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 성향을 파악을 해서 현재 그 중국 때리기에 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때려서 현직 대통령이 안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떤 그 유권자들한테 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책임론과 관련해서 중국에 적절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뭐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 이 두 가지인데, 키에 지금 틱톡하고 뭐 위챗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이 지금 그 매각 이슈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틱톡을 뭐 미국의 기업이 매도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틱톡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자극을 하고 중국의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굴기를 막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중국의 어떤 그 성장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유권자들한테 뭐 지속적으로 뭐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니 베럿 판사를 대법관 지명의 후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럿 판사는 뭐 카톨릭 신자로서 여성의 낙태 반대해온 뭐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정치적 코드와 뭐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베럿 판사가 이제 대법관에 오르면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이제 보수 성향 대법관 숫자가 이제 6명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방 대법관의 균형추가 이제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5만 6천 명, 미국에서 700만을 지금 돌파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구제금융이 상당히 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구제금융 일부에 지금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뭐 지역구에 상당히 지원금이 많이 할당돼 있다 해서, 이제 현재 그 민주당에서 2조 4천 달러의 릴리프 비를 다음 주에 하원에 상정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CNBC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아까 뭐 5만 5천 명, 그리고 총 한 700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저기 뭐 경기 지표가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뭐 주춤해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연준에서 그 양적 완화는 뭐 충분히 했다. 다음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릴리프 비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실제 타겟팅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진정세를 안 보이고 계속 늘어나면서 미국의 가계 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뭐 다음 달에 또 11월 3일은 대선이고, 그 대선 이슈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뭐 그래서 다소 뭐 민주당 공화당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뭐 합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 아까 뭐 트럼프의 이야기는 이러한 릴리프 빌이 어떤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그 지역에 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이런 지원 방안에 어떤 쉽게 뭐 찬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성과가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인 부담감도 내재 있는 것이. 하지만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어떤 또 다른 뭐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 처음에 민주당에서 뭐 3조 5천억 달러인가요? 뭐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는 실질적인 고용 개선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이걸 5천억 달러로 뭐 상원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민주당의 반대로 이제 그 안도 지금 부결이 됐고, 이제 그 보완책으로 얼마 전에 뭐 1조 6천억 달러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뮤누신 뭐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민주당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 2조 4천억 달러의 부양안에 대해서 의회에 뭐 제출할 것이다. 제안이 있습니다. 10월 초순쯤도 되면 또 선거구 관리를 위해서 또 미국 국회가 다 지역구에 내려가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릴리프 빌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뭐 대처를 해야 된다 해서 재소집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2조 4천억은 그동안에 뭐 충분히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방안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지금 또 뭐 팬데믹이 시급해지고 해서 이 방안은 일단 처리가 가능하도록 뭐 희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60포인트 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as bills proposals presented,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뭐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기가 3분기에 뭐 점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제 뭐 11월 대선에서 뭐 승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 미국 대법원의 어떤 대법관 후보를 트럼프가 선출을 해서 이제 의회에 뭐 동의 절차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민주당의 반응이 과연 어떤지, 뭐 기분 나빠서 이런 그 트레이드 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뭐 결국은 협조를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가면 이런 그 지원 방안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좀 뉴욕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또 다시 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뭐 키 팩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19일 미국의 대선 첫 TV 토론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헌터 바이든에서 좀 치사하지만 바이든 가계에 대해서 뭐 윤리성, 뭐 도덕성, 그다음에 뭐 부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과연 거기에 맞서서 바이든이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거기서 트럼프한테 밀리면 어떤 최근에 뭐 지지율이 그렇게 뭐 녹록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사에서 Tuesday, President bet must aggressively push back against Trump. 다음 주 화요일 날 바이든은 트럼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향은 이제 뭐 어떤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그 약한 모습을 바이든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뭐 언변이라든가 전술에 휘말려서 방어만 하기 급급하면 어떤 그의 지지율에도 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 좀 트럼프를 대선 토론 때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된다. 뭐 화요일 밤 대선 토론회가 2016년 이때 뭐 8,400명의 시청자를 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깰 것으로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뭐 2017년 뭐 취임식 이래 처음 만났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대선 토론이 뭐 진행될까? 뭐 상당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29일 날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후보 간 대선 토론회가 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뭐 트럼프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면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바이든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면 그 반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많이 우세하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채권에서 이제 주식으로 뭐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이렇게 보면 미국도 뭐 증시에서 한 9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빠져서 이제 채권으로 뭐 이동을 하고 안전자산인 달러가 일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개는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부양책이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좀 대선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추가 경기 부양책과 대선이 직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은 이제 간밤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신규가 5만 5천 명을 넘고, 그 다음에 총 한 7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지원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서둘러서 그 지원안을 마련을 해서 어떤 그 미국 국민이나 아니면 중소업자들한테 어떤 그 안도감을 주는 이런 시장이 전개되리라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우세하면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달러가 좀 안전자산이 하락을 하는 이런 장이 펼쳐지면 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이제 정고점을 갱신하고 상승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바닥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하방은 좀 지지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것저것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힐링하는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